4명이 입찰해서 1등이 12억 2,2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고 2등이 얼마를 썼는가 보니까 12억 1,800만 원이 좀 넘네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낙찰이 됐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래에 보면은 미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매각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경매 사건은 서울 광진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한 사건입니다. 어떤 이유로 미납을 했는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잘못 이해하면 또다시 미납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입찰을 할 때 매우 조심을 해야 될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경매 사건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미납을 했는지 그 미납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매 사건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미납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이 약 1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감정가가 나와 있는데 감정은 2024년도 감정가입니다. 1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거래 시세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보다 층수가 높은 7층 아파트이긴 한데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감정가는 거래 시세보다는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입찰 진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매각길이 2025년 9월 15일 날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4명이 입찰해서 1등이 12억 2,2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고 2등이 얼마를 썼는가 보니까 12억 1,800만 원이 좀 넘네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낙찰이 됐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래에 보면은 미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매각 기일이 2026년 1월 26일 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입찰 진행 내역까지 간단하게 봤는데요. 혹시나 입찰가를 너무 높이 써서 미납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최근의 거래 시세하고 비교해 보면 입찰가를 너무 높이 써서 미납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바로 이제 그 문제가 뭔지 안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 현황을 정리한 자료와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구체적인 미납 사유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차 현황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김인모 씨로 되어 있고요. 전입일자가 2023년 1월 20일입니다. 근데 말소 기준권리 일자가 2023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선수임 임차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6억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보면은 이 물건의 경우에는 낙찰 대금 이외에도 임차 보증금 6억 원을 추가로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물건은 지금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고 입찰했다 하더라도 대금을 미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입찰했을까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서 안전하다고 보고 입찰을 했을까? 제가 한번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봤는데 바로 이 부분을 잘못 평가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지금 김인모 씨는 임차권 설정 등기자인데요. 그게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리 자료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등기부 정리 자료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소유자의 관상 민정모 씨입니다. 임대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건장권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항목을 보면은 2023년 11월 10일 날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됐는데 임차인이 김인모 씨예요. 보증금도 6억 원 맞고요. 물론 이제 이 임차권 등기는 건장권보다 늦게 등기가 됐지만 이미 건장권보다 앞서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압류 한 건 있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건처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따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입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큰 함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임차권 등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배당 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권 등기 중에서도 배당 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최종 결론을 지금 얻을 건데요. 그 전에 이 사건의 임차권 등기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자료는 이 사건 등기부입니다. 갑구는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요. 을구 중에서도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위번호 15번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말소 기준권입니다. 그리고 순위번호 16번 임차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김인모 씨의 임차권 등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옆에 그 등기 접수일자는 2023년 11월 10일로 되어 있고요. 또 바로 옆에 등기 원인이 나옵니다. 2023년 1월 3일 설정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2023년 1월 3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등기는 2023년 11월 10일 날 신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임차권 등기가 접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등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한 임차권 등기하고는 달리 당사자가 합의해서 공동으로 신청한 임차권 등기다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차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임차 보증금은 6억 원, 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을 잘 눈여겨보세요. 2023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간 초창기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등기가 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부 기재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근거 규정과 기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소개한 자료는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규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즉 공동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등기부 기재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등기 예규에 나와 있는 기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금 아래 두 개의 등기 기재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기재례고요. 두 번째 것은 오늘 이 사건처럼 당사자가 신청해서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에 관한 기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걸 한번 볼까요? 등기의 목적을 보면 주택 임차권. 여기 설정이란 말이 없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한번 잘 보세요. 2007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임차권 등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정리하면 이 임차권 등기는 2007년 6월 5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해서 등기가 된 것이다. 그 접수는 2007년 6월 8일 날 됐네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해서 등기가 된 것이다. 자, 이런 등기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유지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등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지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대법원은 이런 등기가 있을 때는 불필요하게 따로 배당료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줘야 맞다. 다시 말하면 배당 요구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기재례를 보면은 이건 당사자 신청에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등기의 목적에서 좀 차이가 있죠. 주택 임차권 설정 이런 말이 나와요. 설정. 물론 이제 앞에 우리 사건의 경우는 주택이란 말이 빠졌지만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설정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 원인인데요. 2007년 6월 1일 설정 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국 이 등기는 당사자 간,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는 앞에 있는 등기와는 달리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면 이 김인모 씨가 전입신고도 먼저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배당 요구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임차권 설정 등기는 존속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한 임차권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없이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보증금 6억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정리가 돼 있네요. 주식회사 IM캐피탈은 임차권자 김인모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자로 질권 설정액은 6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왜 나와 있을까요?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구체로 어떤 내용인지 문건 송달액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건 송달액을 보는 취지는 혹시라도 방금 그 질권자인 캐피탈이 배당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건데요. 내용을 쭉 한번 내려다보면 캐피탈이 그 어디에도 이 사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5년 9월 25일 이때는 이미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후인데요. 임차인,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뒤에는 삭제가 됐지만 캐피탈을 좀 의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뒷내용을 보면은 배당 요구 신청 취하서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추론해 보면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그 질권자인 이 캐피탈이 질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가 취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든 안 했든 또는 취하를 했든 안 했든 결과는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결국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배당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자를 하더라도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질권자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임차권의 배당료 종기가 2024년 9월 10일인데요. 그런데 이 임차권의 그 존속기간 만료일이 2025년 1월 25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당 요구 종기가 도래할 때까지도 임대차는 그 기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스스로 임대차 존속기간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는 그게 설령 질권자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처럼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이후여야 되지 임대차 기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배당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데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내용 확인해 봤는데요. 결국 이 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권 설정 등에도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질권자인 캐피탈이 배당 요구를 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은 임대차 보증금은 배당이 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6억 원을 낙찰자가 모두 인수할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사건입니다.